예. 빠져나가면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야? 네, 감사합니다. 동안의 유튜브부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방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들리세요? 전혀 안 들려요. 들립니다. 선생님 얘기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지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리는데요. 정한님 거로 얘기하시면 안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게 들리는 줄 알아요. 세상이 됐어. 예, 예, 하나, 둘, 셋, 넷. 이제 그래요? 야, 요 시스템이 뭐가 지금 뭔가 에러가 났어. 아, 네. 음,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설정이 서툴어가지고 무슨 이쪽에 있는 장치로 했더니 잘 안 됐네요. 이제 잘 들리시죠? 이제 잘 들립니다. 예, 그동안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편집 첫 번째 유광석 강사님이 해주셨고, 영상에 대해서 영상 문법에 대해서 현정주 강사님이 해주셨고, 저는 이제 유튜브 사용법, 설정 등, 저도 이제 유튜브를 가리키면서 또 배우면서 이게 공부할 게 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웃라인, 이게 대충만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길잡이가 되도록 조금 안내해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공부하시고 또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뭐 나중에라도 카톡으로 또 물어보시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도 잘 돼 있고 구글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해 가시면서 계속 그 여러분이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지금 10분, 8분이나 지났는데요. 오늘 좀 지난번에 강의했던 간단한 복습과
또 장비 문제라든지 관리 요령을 뭐 어떤 것은 깊게, 어떤 것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결국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선해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를 편집도 들으셨고 영상 문법도 들으셨고 유튜브 관리하기도 뭐 들으셨으니까 일단은 유튜브를 제작해서 뭐 유튜브를 올려보세요. 유튜브에도 올려서 비공개로 하시든 뭐 공개로 하시든 또 좋은 점은 제한적 공개.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에게만 공개를 해서 유튜브 콘텐츠가 어떠냐라고 좀 반응을 들어도 좋고 쑥스러우시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공개해도 좋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열렬히 좀 지지해줘서 격려해주면 힘이 나니까 일단은 뭐 5개, 4개, 뭐 서너 개를 그 축적을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그 주기적으로 올리시면서 하나 딱 올리고 반응을 좀 물어보기가 쑥스럽다면 한 3개에서 5개를 축적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4번을 올리면서 내가 유튜브를 이제 막 그 서투르지만 해봤는데 또는 뭐 어떻게 그 콘텐츠에 대해서 느껴지느냐라는 반응을 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물은 모든 그 소비자, 이용자하고 쌍방 뭐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콘텐츠 자체의 퀄리티라든지 방향성, 뭐 난이도 이런 부분은 저한테 물어봐 주셔도 좋고 우리 현정주 강사님, 무광석 강사님 등 분들한테 좀 물어봐서 이 업그레이드를 해 가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좀 많아져야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너무 구독자가 없으면은 뭐 꼭 돈을 번다기보다 구독자가 10,000명 있으면은 그 구독자 10,000명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또 영향력이 있으면은 좋은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를 셀레브레이터 영향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대중한테 영향력이 있게 되면은 얼마든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또 뭐 돈을 버는 일이 1차적으로는 뭐 생존을 위해서도 벌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벌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돈의 크기만큼 잘 사용하면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지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튜토리얼 이 작동 방식 등 유튜브 시작하기, 커뮤니티 구축, 유튜브에서 돈 버는 방법, 채널 성장, 정책 및 지침,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이런 등등의 Q&A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참고를 많이 하시면 될 겁니다. 지나간 것 중에서 자신을 방송하라, 뭐 자신의 이야기를 방송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을 방송하되 너무 그 객관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제3자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타인화해서 그 제3자가 바라보는데 저놈이 미쳤다든가 제가 뭐 어쨌다든가라고 그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영상을 때로는 하는 것이 재미있어지기도 합니다. 그 원래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연출자이자 영상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답니다. 그 자신을 대상화하는 능력이 인간이 탁월하다고 하니까 자기를 대상화도 하면서 뭐 객관화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주관적 이야기를 끌고 가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이란 무엇이냐? 영상은 카메라로
픽업한 영상과 그 카메라로 픽업한 영상이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그 영상으로 표현되는 상상력의 합이다. 그래, 영상은 찍힌 피사체, 그 피사체가 무엇이든지 그것과 그 피사체를 해석하는 상상력의 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사체를 어떤 구도로 찍느냐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구도에 따라서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찍은 사람은 이렇게 찍어 이런 구도로 찍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은 촬영자이고 그 촬영자가 찍은 영상을 본 사람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상을 하게 되죠. 그 두 가지가 합해져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연속이 될 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찍었을 때 다시 보시면서 이 영상이 전혀 현장에 본인이 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느껴질 것이라고 상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느껴질 것인지. 그 소비자가 느끼는, 이용자가 느끼는 이 영상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본인이 충분히 객관적이라고 아까 대상화해서 보고 그래도 대상화가 좀 덜 되거나 객관화가 덜 됐을 때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인 뭐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또는 가장 친구, 절친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잠을 구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을 때 그게 객관화가 된다고 봅니다. 영상은 글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글을 써놓고 영상을 촬영 처음에는 그랬을 때 훌륭한 영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여수 밤바다를 여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분짜리 여행기를 쓰겠다, 여행 영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사전에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동기로 여수 밤바다를 가게 됐고 여수 밤바다를 보기 위해서 여수에 도착하는 출발하는 그런 여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승용차, 열차, 뭐 도보 등 항공기 등 여러 가지의 이동 수단을 가지고 또는 그걸 생략하고도 스토리를 쓸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글로 써보고 묘사해보고 그 묘사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영상을 어떤 카트가 필요하다고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면 그 여행 중에 필요로 한 영상만 딱 찍게 됩니다. 딱 찍게 되지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출발이다. 그럼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몇 카트를 찍게 되겠죠. 세 카트. 그러나 실제로는 한 카트만 쓸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나 어떤 카트가 나중에 그 여수 밤바다하고 어울릴까 또는 그 다음 장면하고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출발도 최소한 세 카트는 찍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드라마도 야외 촬영을 할 때 오케이 카트임에도 불구하고 3번 정도 더 찍습니다. 물론 NG가 났을 때는 제외하고. 그래서 드라마 그 PD분들이 저는 편집을 할 때 찍어온 거 보면 오케이 카트임에도 불구하고 3번은 찍어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녹화가 혹시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약간 다른 느낌, 같은 배우가 같은 톤으로 연기를 해도 그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3카트 정도, 오케이 카트 3개를 찍어 와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나리오, 글을, 여행기를 작성하고
영상을 찍으면 여행도 즐기면서 촬영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작정 어떤 것이 필요할지 모르고 많이 찍게 되고 많이 찍어서 선택을 하려면은 고생을 밤을 새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찍은 영상을 다 봐야 되는 뭐 1시간을 찍었으면 그 1시간을 몇 번을 봐야 되기 때문에 편집은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찍어왔어요. 한 번 봐가지고 딱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 몇 번 보고 또 그걸 편집을 해서 붙였는데 어울리는지를 또 봐야 되고 다른 카트를 붙여보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5분짜리 편집하는데 뭐 하루 이틀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그냥 쉽게 편집하는 것 같아도 그런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그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전에 여행기를 글로 써놓고 출발을 한다면 훨씬 더 축약된 영상을 스토리에 맞게끔 찍고 픽업하는데 쉽게 선택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숙달되게 되면은 훨씬 전략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 썸네일 이것도 숙달이 되면은 제목을 어떻게 붙이지라는 것을 여행 중에 미리 고민해 볼 수가 있죠. 재미있는 제목과 썸네일 들어갈 멘트를 가장 핫한 제목과 핫한 장면을 고를 수 있고 그 핫한 장면과 핫한 그 제목은 어떤 그 풀샷이 아니라 액션, 현장에서 극적인 장면의 멘트. 제가 그 재직 중에도 그 기자분들한테 들은 이야기, 촬영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는 가장 그 리포트가 재밌었던 것은 그 뭐 쌀값이 폭락했다, 폭등했다고 할 때 농민하고 인터뷰를 잘해서 현장음을 리얼하게 딱 받은 것을 타이틀로 삼았을 때가 제일 잘한 리포트로 칭찬을 받는답니다.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국어책 읽는 듯이 인터뷰하게 되고 그래서 통상 인터뷰라고 말하지 않고 인터뷰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시게 될 경우 인터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지금 리허설입니다. 연습 겸이죠. 그래서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에 경기가 좋습니까? 관광객이 많습니까? 이것이 맛있습니까? 왜 밤바다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등의 제목으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맞게 막 현장에서 사투리로 이거 때문에 좋아서 오지요. 막 그런 그 구어체의 멘트를 알려줍니다. 그게 핵심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좀 대답해 주세요라고 하면 경직이 돼서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리포트가 좀 많이 물론 15분짜리 영상에서 인서트 또는 리포트가 30초 이상 들어가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30초도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을 할 경우에 뭐 식사 도중에 한다든지 너무 경직돼 있다고 보면 아주 중요한 인터뷰어한테는 소주를 한잔 하면서 인터뷰하는 목소리를 딴다든지 그러면은 영상은 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핵심이 되는 요약된 멘트를 현장음으로 현장에서 픽업할 거냐는 분위기가 그래야 됩니다. 분위기가. 그러면은 때로는 소주 한 잔 먹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식사 시간에 녹화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해서 오디오라도 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녹화하고 있으면 오디오는 따지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 좋죠. 그리고 그 리얼한 살아있는 멘트에 영상을 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감정, 그 현장에 느끼는 축약된 느낌이 보는 사람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얼로
말하자면 연출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 현장의 소리가 전달돼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말해달라고 주면 대체적으로는 경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리텔링, 키워 스토리텔링 다 아시고 계시죠? 스토리텔링, 영상 스토리텔링입니다. 유튜브는. 그렇다고 해서 그 말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자막으로, 때로는 그 내레이션으로, 그 내레이션을 잘함으로 인해서 전달력이 높아지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이동 중에 듣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상은 끄고 오디오만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막으로 보여줄 때는 내가 영상을 봐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 내용, 영상은 알겠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어떤 정보가 있는지, 거기 가서 어떻게 필링, 느끼고 재밌었는지를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동 중에 영상은 끄고 오디오만 들었을 때 재미가 있는데 영상을 못 보니까 궁금해서 영상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패스트포워드로 보죠. 3배속 빠르게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레이션이. 근데 그걸 영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영상만 보는 시청자가 있는 게 아니고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두코리아가 돼서 다 학교로 나오라고 하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면요. 학교를 나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미 2년 동안 집에서 공부하는 게 익숙해져서 학교에 가는 게 약간 두려웠다고 해요. 아니, 1배속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두코리아가 지금 해제될 처해 있지만, 집에서는 그 강사가, 그 교수가 강의하는 걸 재미가 없어 뻔한 이야기니까 3배속으로 들었는데, 아니, 이 학교 가서 리얼 강의니까 3배속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배속 강의 들으러 학교 가야 되는 거야? 집에서 3배속으로 듣고 싶어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교수님들도 향후 3배속에 익숙해진 학생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2배속으로는 최소한도 강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학생들한테 배척당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워낙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3배속으로 듣다가 1배속 강의, 1배속 강사하고 3배속 강사하고 차별된답니다. 브랜드는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서 공동 관리를 하거나 내 계정을 유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브랜드 계정은 몇 번씩 그 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는 잘 아시죠? 브랜드가 영향력을 갖게 되면 브랜드만으로도 상당히 파워를 대신 행사하게 될 수 있을 정도죠. 나중에는 사람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 브랜드는 기억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키워가는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강의에 약간 리뷰를 해봤고요. 제작 장비에 의해 이것도 뭐 제가 요즘에 영상은 좀 제가 아는 분야에서 저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혼란을 덜 겪었는데 오디오는 보이지가 않고 음색과 여러 가지가 좀 실제 제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여간에 아는 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카메라, 마이크, 조명, 편집 장비, 그 다음에 기타 오디오, 비디오 모니터 장치, 저장 장치. 저희들은 그 방송국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듀얼, 카메라도 현장에 가면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2대를 항상 가져가고, 방송을 하면은 항상 AV 마이크가 있어서 마이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AB가 있어야 되고, 배터리는 나가기 전에 충전됐는지 100% 체크돼야 되고, 기존 그 삽입하는 배터리인 경우는 뭐냐면 AB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조명도 마찬가지로 항상 AB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복수로 항상 만에 하나 현장에 가서 중요 인물을 인서트를 따는데 뭐가 하나 안 돼서 다시 안 되면 약속은 다 해놨는데 못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런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배한테 또는 상사한테 엄청나게 야단을 맞거나, 또 야단 맞는 걸 넘어서 필요로 한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카메라는 4K로 촬영해서 4K가 뭐냐, 2K가 뭐냐는 것은 찾아보시면 되고, 이제 카메라의 좋고 나쁨은 해상도로 말하고, 또 해상도만 좋다고 해서 카메라가 반드시 좋냐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답성이 있는데요.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촬영할 때는 스마트폰도 4K까지 촬영했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그 응답성, 영상의 응답, 이제 시모스, 그걸 안에 있는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시모스에 영상이 맺히고 그게 전류로 변환돼서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시모스 영상을 수많은 소자의 응답도가 높아야 패닝을 할 때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또 이 방송국 카메라 5천만 원짜리 또는 3천만 원짜리라고 해도 패닝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패닝은 아주 천천히 하고, 펜을 빠르게 하면 해상도 측면에서 떨어지고 어지럽게 됩니다. 어지러우면 일단 보는 사람도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사건 사고일 때는 어쩔 수 없죠. 어지러워도 그 리얼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 카메라가 흔들려도 찍지요. 그건 그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찍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최선의 영상은 어떤 거냐? 복수의 카메라로 충분히 주민하지 않고, 주민했을 때의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약을 하는 거죠. 풀샷 찍고 카트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장면을 풀샷에서 주민해서 보여주면 더 좋지 않느냐? 때로는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축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15분짜리 영상을 30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루해집니다. 왜 풀샷을 찍고 풀샷을 7초를 보여주고 그 다음 샷을 4초를 붙이느냐? 갈수록 사람들이 느린 걸 지루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젊은 사람들은 1배속 교수 이제 싫어한다고. 이제 3배속 강의를 듣다가 1배속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듯이, 이 피사체가 움직였을 때 패닝을 하면 더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펜을 가급적 아껴서 쓰고, 줌인을 필요로 한 경우 아니면 잘 안 하고 카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시간 축약과 건너뛰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줌인하지 않고 풀샷에서 카트로 미디움으로 들어갔다가 타이트하게 들어가죠. 사람의 궁금증에 따라서.
그리고 해상도가 물론 4K가 더 좋고 8K가 더 좋죠. 지금 그 메타버스, 메타 영상, 가상세계 영상은 그 장비, 영상을 만드는 장비건 재현하는 장비가 아주 고급화, 실사를 거의 반영할 정도로 8K를 넘어서서 12K 정도면 홀로그램 수준으로 가서 말하자면 리얼리티, 정말 실사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을수록 좋으나 카메라 데이터량이 많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모니터가 이따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모니터가 회전되면 내가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모니터가 회전 안 되면 DSLR 카메라인 경우 모니터가 위에 올라와서 돌려놓고 내가 촬영한 사람이 촬영된 결과를 보면서 촬영하는 그런 경우가 삼각대가 좋아야 되고 쓰기 좋아야 되고 이동한다면은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야 되고 고정해 놨을 때는 튼튼하게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소한의 수준을 어디에서부터 할 거냐라는 고민이 항상 있죠. 마이크는 지향성의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지향성. 마이크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향성이면은 마이크 중심으로 모든 소리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의 음색, 마이크의 성능과 종류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의 휴대성, 가지고 다니기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경고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지향성도 좋고 휴대성도 좋지만은 가성비 좀 비싸고 노트북에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요즘에는 이제 USB 마이크를 많이 쓰고 콘덴서 마이크도 많이 씁니다만은 나중 장에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은 뭐가 중요하냐? 물론 이제 연색성 방송국에서는 반드시 연색성 테스트를 해서 색이 모든 색을 재현 받기로 표현해 주느냐 조명이 비춘 그 색을 카메라로 표준 카메라로 픽업을 했을 때 특정한 색을 재현하지 못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도 뭐 빛이 나오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카메라를 여러 대를 쓸 때라든지 또는 그 같은 과일이라도 과일이 다른 색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연색성이 나쁘면. 그래서 이 카메라로 찍고 저 카메라로 찍었을 때 색이 다르게 보이면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조명이 같은 상황 하에서 찍고 같은 카메라로 찍고 물론 카메라는 동일 기종으로 계속 찍어야 동일 기종으로 소위 방송용으로는 화이트 밸런스, 이게 색 재현을 일치시켜서 촬영을 해야 똑같은 분위기로 느끼지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 찍힌 피사체가 색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전문성 있게 제작하지 않았을 때라고 하더라도 이 조명이 연색성을 고급 조명은 연색성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당연히 밝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편집은 파워 디렉터, 키네마스터로 충분히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때는 키네마스터가 훌륭한 편집이 됩니다. 복잡한 편집이기보다 단순한 편집으로도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도 짧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쇼트 영상, 뭐 1분짜리 내외의 영상을
올려서 재밌는 결정적인 어떤 장면들을 찍어서 음악만 BG로 넣어서 업로드해도 상당한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 ASMR, 뭐 그런 영상들과 오디오를 픽업해서 짧은 영상을 올리는 전문가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별로 체험을 해봤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비디오 오디오의 현장에서의 모니터, 제작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거, 제작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장 장치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런 게 있다고 말하십시오. 하여튼 이 DSLR 카메라로 찍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이런 카메라 나와 있는 거 있죠. 비파인더가 위로 올라와서 180도 회전하는 거. 그럼 두 번째, 그거는 이제 페로트인데 앵무새. 프롬프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그 과학적 용어라든지 어떤 용어에 낯설은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을 때는 이런 프롬프트를 보조기구로 쓰기도 합니다. 요 밑에는 안 쓰는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자기가 쓴 텍스트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이 거울로 반사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우징만 사면 이 하우징이 7만 원 정도 뭐 됩니다. 그래서 안 쓰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밑에다가 받침대가 있어요. 여기다 넣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오디오 내레이션이라든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아웃풋을 C타입을 HDMI로 변환시켜주는 케이블, 이런 어떤 트랜스퍼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집에 있는 그 컴퓨터 모니터에 HDMI 인풋가 있으니까 연결을 합니다. 요 USB는 뭐냐? 몇 시간 동안 연결해 놓으면 배터리가 소모될 수 있으니까 배터리를 전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는. 맨 우측에 있는 게 C타입에서 데이터를 받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 USB는 전원 공급기입니다. 자기 스마트폰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죠. 물론 100% 충전해 놓고 하면은 뭐 두세 시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전원을 공급하면 상시 전원을 공급하면서 촬영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럼 이걸로 촬영하면서 이 HDMI 아웃을 모니터로 연결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제작하는, 그래서 내가 제작하고 있는,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어떻게 찍혀지는지를 보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스마트폰으로 주로 처음에는 제작을 하는데 훌륭한 도움이 스마트폰이.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 옛날 10은 갤럭시 10은 12분 때 이게 파일이 12분 레코딩 해주고 다시 파일을 생성하고 했는데 이번에 갤럭시 20으로 찍어보니까 갤럭시 20도 15분에 다음 파일로 파일명이 바뀌어요. 근데 또 그 온도가 스마트폰에 열이 올라가면 온도가 높아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스마트폰 지난주 금요일 날 촬영해 봤을 때 그 갤럭시 20으로 촬영한 제 것은 분할돼서 레코딩 됐고 저하고 현정주 강사님하고 레코딩을 했는데 하나는 풀로 원파일로 레코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온도 문제일 거다. 그래서 15분마다 파일이 변경되는데 그 파일이 변경될 때 2프레임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일마다 6개 파일로 2시간 녹화를 했더니 생성이 됐는데 그 파일과 파일을 붙여놓고 보니까 한 2프레임 정도 빠지더라고요. 플레이백을 했을 때
눈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한 프레임씩을 보내봤더니 그 한 파일이 15분 형성되고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갈 때 드롭이 생기더라고. 드롭. 그러니까 그런 거 완전하지는 않는 거죠. 이게 두 프레임이라도 드롭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것은 보통 토크쇼, 그냥 대담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 뭐 어떤 경우에 음악이라든지 뭐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요. 파일이 분할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의 장점은 뭐 아주 많지만 단점은 중에 하나가 또 두 번째가 펜닝을 할 때 포커스가 빠르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정해 놓고 찍기를 권고합니다. 물론 펜닝을 할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의 장점은 아까 뭐 모니터링 그렇게 하고 이제 후면 촬영, 전면 촬영을 하면 내가 찍으면서도 자기를 볼 수 있지만 화소가 좋아지지가 않죠. 그리고 또 그 길게 촬영을 할 때의 단점은 그냥 재난 문자 막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요즘에 구청에서도 오고 뭐 행안부에서도 오고 이 통화 금지 모드를 방해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녹화가 될 때도 있대요. 근데 저는 뭐 전번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촬영하면서 녹화가 중지되지는 않았으나 일단 재난 문자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 비행기 모드로 해놨으나.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중요한 걸 촬영할 때는 반드시 녹화를 하고 다시 재생을 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오디오, 비디오가 잘 녹화가 됐는지. 혼자서 자기를 촬영할 때는 잘못해서 다시 촬영하면 되지만 중요한 인사하고 시간이 바쁜 분을 초대해서 촬영을 해놓는데 잘못돼 봐요. 얼마나 그 사람 바쁘다고 갖고 다시 오시라고 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난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 문자가 오면은 그 녹화가 꼭 중지된다고 하지는 않지만 중지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유의를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두 카메라, 웹카메라, 로지텍 카메라, 스트림용 웹캠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데 로지텍 스트림용 웹캠으로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로 스위칭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앱의 도움, 로지텍 자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촬영할 수 있고 이렇게 PIP, 픽처 인 픽처 동시에 두 화면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물론 이 카메라가 노트북에 있는 경우는 노트북 자체 카메라와 웹카메라 두 개를 동시 나오게 할 수도 있죠. 보통 간단하게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노트북에 웹카메라가 없을 경우는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웹카메라가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겠지. 그 중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게 이 로지텍 스트림용 웹캠 지금은 한 15만 원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유념하고 이렇게 PI픽스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디캠을 쓰는 경우는 이제 카메라 샷을 거꾸로 분해해 보면 이 영자 씨의 부엌인 유튜버의 제작은 전면에서의 풀샷과 이 카메라 핸디캠 또 하나가 계속 그 주민하면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두 대로 가지고 앞에는 전면 풀샷으로 촬영하고 사이드에서 4K로 찍습니다. 4K로 스마트폰으로 4K를 찍어서 2배까지 확대해도 화질에 열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샷은 뭐 2K로 찍든 4K로 찍든 찍으시고 측면샷은 4K로 찍어서 이게 말하자면 더 클로즈업 하고 싶을 때 2배로 클로즈업 하고 싶을 때 화면을 강제로 확대시켜도 동일합니다. HD로. 그렇게 해서 사용해서 카메라 세대 효과를
세대나 4대 효과. 근데 N결의 방향상으로는 한 대, 2대, 3대 효과지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마이크가 중요하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여기 DSLR로 촬영을 하죠. 링 조명을 쓰고, 이제 뷰티, 화장하는, 화장법을 가리키는 유튜버죠. 그래서 왜냐하면 색감이 중요하니까 스마트폰이 좋다고 해도 좀 고급 DSLR 카메라를 따라갈 수 없으니 이걸 사용하지요. 화장, 뷰티는 당연히 해상도가 좋을 수밖에 없고.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유념할 필요가 전혀 없죠. 유념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 마이크를 이 노트북으로 넣을 때 이제 이런 캐논 DSLR 커넥터가 있는 마이크이거나 55잭인 마이크, 옛날에 헤드폰 큰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35mm짜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인터페이스를 써서 노트북으로 넣거나 데스크탑으로 넣게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쓰느냐 하면 다이내믹 마이크의 커넥팅 때문에도 쓰고 콘덴서 마이크는 48V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팬텀 파워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팬텀 파워 스위치인데 여기도 보면은 팬텀 파워 스위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팬텀 파워 스위치를 끄면 다이내믹 마이크를 쓰고 콘덴서 마이크를 쓸 때는 48V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48V 팬텀 파워를 넣어주면 프리앰프가 있는 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마이크가 프리앰프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예민한 음향도 픽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오디오를 여러분 집에서 있는 분들은 프리앰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그 음의 예민함을 사전에 증폭함으로 인해서 노이즈는 적고 음만 증폭하는 거죠. 근데 음을 증폭하다 보면 노이즈가 같이 따라오게 되고 그 뭐 노이즈 게이트라는 어떤 시스템상의 든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노이즈 게이트를 쓰면은 또 원음이 좀 손상받는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프리앰프를 쓰는 것이 고급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도 프리앰프를 쓰는 격입니다. 그러면은 음이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아주 뭐 먹는 소리라든지 그 초기의 음을 증폭해 줌으로 인해서 노이즈가 억제되는, 그래서 팬텀 파워가 있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몇 채널짜리를 쓰느냐, 여기 가격도 비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추장스럽죠. 그러나 뭐 여러 마이크를 써야 되고 한 4명이서 좌담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뭐 쓰는 게 좋습니다. 마이크 일람표를, 유튜버용 마이크 일람표, 요즘에 거의 USB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그 팬텀 파워는 그 48V를 공급을 줘야 되니까 그 크기가 좀 상당히 컸지요. 그런데 USB, 워낙에 지금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특히 노트북으로 많이 제작되니까 USB 마이크가 나와서 1인 유튜버 전용 고퀄리티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입문자용은 브리츠 거, 뭐 16K까지, 보이스용은 뭐 30에서 16K 정도 응답 주파수가 좋고 단일 지향성이고 콘덴사고, 그래서 콘덴사는 전원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USB로 전원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USB가 전원을 공급하기도 하고 신호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응답 주파수가 20에서 20kHz죠. 그래서 콘덴서하고 이제 물론 방향성이 가변형일수록 좋겠지요. 가변형, 단일 지향성, 무지향성, 뭐 스테레오형, 뭐 이런 경우가 조금 비싸죠. 그러나 그 추천하기는 ATX를 추천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브리츠나 보야를 쓰시고 3만 원에서 5만 원대, 9만 원대, 이건 이제 중저가형이네요. 9만 원, 12만 원, 로지텍 엑스블루는 22만 원. 이 부분은 이제 나는 오디오를 상당하게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로지텍 엑스블루 22만 원짜리, 24만 원짜리를 쓰기를 권고하고 그냥 뭐 스마트폰에 녹음되는 정도의 마이크 그러면 이제 이 아래 단계가 5만 원대입니다. 5만 원대도 보통 보이스 녹음하는 데는 좋고요. 노래라든지 어떤 뭐 고퀄리티 파도 소리라든지 어떤 현장음을 노이즈로 볼 거냐 그것을 필요로 한 음원으로 볼 거냐 그래서 현장음을 충분히 내가 픽업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콘덴서 마이크를 써야 되고 USB도 이 좀 가격대가 20만 원대로 올라와야 세컨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위 버전은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즈요. 그건 전문가용이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22만 원대만 해도 24만 원 그러니까 보컬 녹음도 뭐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에띠는 여기서 유일하게 에띠X가 로지텍사의 건데 ASMR용이라고 권고했고 분석하고 사용기를 모두 봐도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진 안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하나 살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마이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아까 말한 지향성 이게 전방향 지향성이잖아요. 이건 무지향성이고 이거는 쌍방향성 그러니까 좌와 우측의 음은 픽업하지 않고 둘이서 대화할 때 마이크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1인 방송을 위한 거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중간에 마이크 하나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마이크를 가지고 둘이서 대담을 보고 하는 게 좋지. 근데 이제 둘 다 바라보고 할 때는 이 마이크가 좋지만 나란히 앉아서 전방을 바라보고 할 때는 다르지요. 그럴 때는 다른 마이크를 두 개를 쓰거나 하나를 쓸 경우에는 무지향도 좋고 이걸도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무지향의 장점은 모두 들어오니까 말하자면 소음, 신발을 움직이는 소리까지도 들어오는 전방향 소리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 마이크는 이러한 건데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행사할 때 쓰는 주로 마이크, 행사할 때 마이크를 들고 물론 행사할 때 마이크가 모두 다이내믹 마이크는 아닙니다만은 행사할 때 주로 쓰는 이 마이크는 오디오용으로 사회를 보는 사람 또 연설을 하는 사람의 오디오만 주로 픽업해주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 음을 픽업할 때 좋습니다. 그 이외의 소리는 차단되는 지금은 이 다이내믹 마이크를 겸용하는 슈어에서 최근에 나왔다고 하는 그 XLR 이런 두 가지 용도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마이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소개해드리고 전통적인 콘덴서 마이크는 핀 마이크도 하기도 이거 팬텀 파워 48V 공급해줘야 되고 아까 에띠라는 것은 USB 콘덴서 마이크 이건 전용 USB 이건 USB로만이 전원을 공급하고 음을 전달하는 그리고 다이내믹 마이크는
소위 튼튼하고 좋죠. 내구성이. 공연할 때 많이 쓰고 뭐 전방향으로만 수음이 될 수밖에 없고, 무선 마이크, 핀 마이크이지만 이제 콘덴서 마이크지만 배터리가 내장이 돼서 있고, 이런 형도 있죠. 오른쪽에는 75만 1,000원짜리 82만 원, 이런 것은 무선 마이크지만 수신기가 따로 있는 이런 마이크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처음 사용할 때는 이걸 썼으면 좋겠다. 77,000원 로데 마이크, 이거 전방향의 지향성을 갖고 상당한 고른 주파수 특성, 20Hz부터 20kHz까지 고른, 물론 마지막에 조금 하지만 이 정도는, 그리고 3극이냐 4극이냐 전환잭도 있으니까 그건 뭐 별 문제가 없고요. 이 DSLR 카메라에 연결할 때는 삼선이고,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할 때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 3극이고 여기는 4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유의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핀 마이크가 있죠.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핀 마이크.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핀 마이크. 뭐야, 14,000원짜리. 또 좀 이게 수신기는 하나하고 송신기 두 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 수신기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USB 마이크, 로데 거. 그 다음에 로지텍 에티 마이크가 ASMR로 아주 좋다. USB 마이크인데 방향성, 모드가 4개다. 그래서 좋다. 그리고 또 이제 LED가 보여서 상 고급스럽게 돼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이게 무지향성, 전방향성의 주로 쌍방향성, 이런 뭐 전방향성이죠. 전방, 그런 마이크를 쓰게 되면 됩니다. 왜 USB 마이크가 좋냐? 뭐 저는 지금은 뭐 노트북으로 제작을 많이 하니까요. 지금 3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요하면 질문부터 받고 조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분 쉬시죠. 수고하셨습니다.